네, 체크인스타 들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로쿠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과 시간 꾸려가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두 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적이 나왔고 현재 시간의 거래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까지 앞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엔비디아가 생각보다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크게 상회를 하는 그런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시장 예상치 287억 달러를 이제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당 EPS도 68센트, 전년 대비 168% 증가를 한 데다가 시장 예상치를 64센트를 상회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그런 이제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이 가장 크게 가장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엔비디아의 매출 전체 매출의 88%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AI 칩에 대한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계속 매 분기마다 지금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지금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3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비교적 좋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25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317억 달러를 이제 상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잭슨 왕 CEO가 후퍼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에 블랙웰 칩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4분기에 블랙웰 칩의 매출액이 한 7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블랙웰 칩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단순 노이즈는 좀 있었지만 여전히 잘 만들고 있다라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자사주 500억 달러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당 0.01달러의 분기 배당도 실시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마이너스 7%대 이제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장중에도 이제 차익 매물로 인해서 한 2%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걸 감안하면 오늘 하루만 지금 한 10% 가까운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이나 가이던스 모두 다 좋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증권회사들의 이제 평균값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평균값을 원했던 게 아니라 상단에 있는 가격을 좀 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300억 달러,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는 하지만 증권사들의 이제 목표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한 320억 달러까지도 지금 예상을 했었던 측면이니까 그거에 좀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도 블랙웰 칩이 이제 판매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당순이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장 예상치가 380억 달러까지도 예상했었던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이던스 측면에서도 시장의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은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금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이제 낙폭이 좀 생긴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HBM D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CFO가 후퍼칩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도 계속 좀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블랙웰도 내년까지도 계속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제 HBM D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였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컨센서스를 원한 게 아니라 컨센서스 상단을 원했던 거다. 눈높이가 워낙에 좀 높아져서 현재 시간에 걸어서 밀린다라고 의견을 주신 건데 상반기에 AI의 열기 이것을 하반기에도 느낄 수 있다고 보세요. 아래쪽에서 좀 잡아둔다면 네. 이 정도의 퍼포먼스 하반기에도 나올까요? 뭐 퍼포먼스는 계속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반기와 같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열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없어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은 이제 좀 과열된 측면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분하게 이들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나 그런 이제 전망치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급등세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세가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좋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HBM 얘기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HBM 말고 레거시 반도체인 DDR5나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도 계속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낸드가 뭐 지금 기업용 서버 관련돼서 SSD나 아니면 DDR5 같은 경우는 계속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분기 이후서부터는 지금 뭐 글로벌 이런 이제 반도체 조사 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까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가지실 필요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뭐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밀리겠죠? 더 밀리면 사보자라는 식으로. 네, 그렇죠. 좀 뭐 크게 폭으로 좀 밀린다라고 하게 네. 되면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섹터 내에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소부장단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파크 시스템이다. 뭐 아니면 이노 테크닉스 같은 경우 종목은 계속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이오테크닉스가 좀 중복해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임 대표님 의견 들어봤는데 워낙에 좀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김 이사님도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죠. 시장이 원했던 것은 그냥 좋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블랙일과 관련돼서 뭔가 확실한 걸 내놔라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뭐 그런 요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차익 매물이 나온 거고요. 뭐 저는 뭐 3일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AI 쪽에 집중됐던 포트폴리오는 AI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장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장이 아니다. 산업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주도하지만 엔비디아 혼자 75% 이익 내고 엔비디아 혼자 독점하는 시장을 과연 다른 업체들이 계속 경기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아주 밝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엔비디아 혼자 모든 걸 다 취해라 라고 할 것인지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이익을 급격하게 낮추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는 수요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못 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가고 있는 20% 이상의 물량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물량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만큼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업이다. 뭐 설계를 잘하면 뭐합니까? 만들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만들 줄 아는 기업을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인텔 쪽에도 계속 뭔가 압박을 넣어봤고 삼성전자에도 압박을 넣어봤습니다만 지금 뭐 TSMC 말고는 아무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엔비디아는 TSMC가 만들어주는 것을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칩을 만들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가 터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한계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AI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비중을 줄일 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의 입지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메워줄 만한 섹터도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자금을 흡수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신고가 혹은 시가총액 이 상위, 이 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 그런데 과연 누가 살지 수급의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래도 좀 덩치가 있는 종목군들이 사고 있는 포인트는 명확하게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부분에서는 반드시 해외 대형사와 결부돼서 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머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J&J, 뭐 얀센 잡고 가서 결국은 FDA라고 하는 큰 흐름을 뚫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생보법.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결국 글로벌리하게 매출을 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에 시장의 중심축이 꽂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대형 제약주들 중에서 또 뭔가 툭툭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종근당이나 지금 녹시자 같은 기업은 뭡니까? 유한양행과 비슷한 모델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신약이 해외 쪽으로 뭐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유한양행의 급등을 저는 그 주가 흐름만 보고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뉴스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 리브리반트가 유럽에도 통과될 가능성, 이 얘기가 나오면서 리브리반트와 함께 가고 있는 그러면 렉나자도 동반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면서 어저께 대량 거래량, 거래 급증, 대량의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고요. 이 리브리반트가 이번에 이 렉나자 유한양이 만든 거랑 같이 병행요법 들어가는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폐암 치료제. 네, 얀센에서 만든 그 폐암 치료제고요. 근데 저는 좀 이제 의아한 것은 이렇게 이들 종목이 강한 흐름이라면 그러면 티그리소를 만들고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전혀 또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그림 보시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도 거래는 늘고 주가는 굉장히 강한. 그래서 헬스케어 일단 전반 중에서 최근에 이제 신약 쪽의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이 9월 달에도 두 가지 큰 게 있습니다. 일단 9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미국에서 폐암학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유럽 종양학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또 열리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그 기대감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언급드렸던 유한양행, 그다음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은 알테오젠 정도가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조금 탄력이 잃었을 뿐, 나머지 종목군들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거나 계속 증가하고 있거나라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SK바이오팜은 약간 조금 다른데, 이 뇌전증 치료제를 예전에 발표했잖아요. 벌써 몇 년 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높은 벽에 막혀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분기부터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바이오 종목군들이 확 또 신약 종목군들이 붙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종목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지금 오르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 명확한 지향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미국의 생보법, 두 번째는 신약인데 미국의 대형 제약사와 붙어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뭔가 큰 매출이 터질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알테오젠 마찬가지고 지금 뭐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 제형의 변화든 플랫폼의 변화든 어떤 식으로든 글로벌 제약사와 연관을 맺고 미국 쪽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상반기에는 화장품이 미국향으로 가면서 중소형 화장품들이 전부 터뜨렸다면 네. 지금의 제약사는 그냥 가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실적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미국향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흐름 자체가 지금 미용기기, 어저께 말씀드렸던 스킨부스터, 그다음에 이런 제약 쪽에도 일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재료가 있는 9월 달까지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으로 버티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들 종목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나면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지금은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그다음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더 주력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신규 종목 발굴을 원하신다면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서 글로벌 회사와 뭔가 연관을 맺고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부법이라든지 빅파마와의 협업, 뭐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 기준을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추석 전에 학회가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네요. 이 얘기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모멘텀 받는 기업들 몇 가지 좀 꼽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두 기업씩이 지금 뭐 뉴스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폐암학회와 관련돼서는 HLB하고 지금 유한양행이 언급되고 있는데, 뭐 유한양행은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으니까 HLB가 지난번에는 실망을 크게 줬는데 이번에는 과연
뭔가 긍정적 흐름을 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히 HLB는 유한양행이 처음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날. 그러니까 처음에 11만 원 찍고 그날 보합으로 밀리던 날 외국인들의 주 매도가 HLB로 집중됐습니다. 반대로 유한양행 쪽으로는 매수가 좀 유입되는 양상이었고요. 그래서 HLB가 뭐 관련된 뉴스에서 뭔가 긍정적인 내용을 내놓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 종양업계는 생각보다 좀 작은 종목군들이 이번에 뭐 대상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ST팜하고 루닛이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닛은 뭐 최근에 우리나라 내부적인 그 흐름과도 결부지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 정도는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루닛보다는 최근에 ST팜에 좀 더 관심이 쏠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임 대표님도 동일하게 제약바이오에 시선을 두고 계시네요. FDA 효과가 붙은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 선. 그동안 주주분들이 100만 원만 가면 약해지다 보니까 또 염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뚫어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종목 위주로 좀 의견 주실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랭나자 이후에 이제 코스피의 의약품 지수가 뭐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16,000포인트를 이제 회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이제 기대감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바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이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상반기 연간 누적 수주 금액도 2조 5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뭐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실적이 호전이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전일도 그렇고 전일도 그렇고 100만 원을 일단 상향 됐다가 올라가면 이제 차익 매물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밀리곤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100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생물보안법이 지금 9월 달에 하원을 이제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 이제 메가바이오 관련된 의약품들의 이제 특허 만료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빅파마 같은 경우 2030년도까지 한 뭐 연간 한 1,800억 달러 규모의 그런 이제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7일 거래일 연속 지금 17만 주 정도 지금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수급 측면에서 뭐 봐도 뭐 좋은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전에 이제 기타 이제 신약 관련된 얘기들을 김 이사님이 많이 해주셨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수출을 얼마만큼 빨리 잘 했느냐가 가장 그 해당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을 좀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 수출이 잘 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뭐 이런 거의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 아닌가 싶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머크의 이제 SC 제재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코스닥 시총 1위를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도 같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유한양행이나 아니면 대웅제약, 종근당 전부 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여러 이제 바이오 벤처들로부터 신기술 이전받고 이거를 다시 공동 개발을 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넘기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네.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에 넘기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하는 그 동반자적인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형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 뭐 오스코텍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 GI 이노베이션이나 인벤티지나 그다음에 ABL 바이오까지 전부 다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네.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제약바이오 의견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고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IT를 자리를 메울 만한 종목군으로 제약 바이오도 있지만 또 자동차가 스멀스멀 뉴스가 있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현대 인베스터데이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요. 또 오후 마감을 앞두고서 종목군들이 또 들썩이는 모습에 오늘 아침까지 또 이어질지도 관심 많으실 겁니다. 현대 인베스터데이 포인트들 이런 부분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크게 보면 4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확실한 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크게 보면 120조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동사가 지금 가진 현금이 20조가,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20조가 채 안 되죠. 그러면 향후 120조 투자하려면 10년간 120조 투자하려면 매년 버는 돈을 다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 돈은 어디서 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도 하고 UAM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수소차도 하고 하이브리드도 하고 다 좋은데 그걸 과연 할 정도의 투자 여력과 자금 여력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2030년대 200만 대 전기차 비중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00만 대 파는 회사가 있는데 2030년에나 가야 200만 대가 된다라는 건 당연히 전기차에서 1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때도 지금 전체 판매량을 500만 대 이상으로 간다고 했는데 30% 정도만 채운다? 2035년에 더 이상 내연기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2030년대도 30%만 전기차로 간다? 그러면 내연기관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얘기인가? 그런 고민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체적인 라인업 강화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ER-EV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제네시스 모델의 전체적인 하이브리드 채택. 원래 하이브리드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죠.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바꾼 건데 이건 잘한 거라고 보지만 지금 제네시스의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로 바뀌면 가격이 한 1,000에서 2,000 정도 뛰거든요. 그러면 과연 제네시스가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시장에서 럭셔리 카들과 별로 가격 변동성이 없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 하이브리드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이번에 하반기 4분기에 나올 2.5 하이브리드가 정말 도요타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 2,500원 배당 분기마다 하고 이거는 실적이 나빠도 하겠다. 이거 하나 정도가 가장 이제 긍정적이라는 거죠. 지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본인들이 얘기했으니까 안 지키면 주주들한테 당연히 엄청나게 두드려 맞겠죠. 그래서 적자 전환하지 않는 이상 아마도 배당은 지킬 가능성이 높고 총주주 환원율도 35% 정도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쉽게 빠지진 않겠구나 정도. 근데 현재 지금 이 현대차의 주가가 살펴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1, 2, 3위,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그룹이 기아 합치면 3위잖아요. 1, 2, 3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폭스바겐은 계속 저점, 현대차하고 도요타가 그나마 강한 모습을 보였던 핵심 이유는 뭡니까? 미국향은 잘 간 거고 중국향은 박살난 거예요. 폭스바겐은 중국 비중이 빠지면서 지금 주가가 저렇게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건데 3사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나락가고 있는 지금 폭스바겐은 PR이 3배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5배고요. 세계 1위라는 도요타가 지금 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도요타가 1,000만 대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죠? 저스트 인 타임 하다가 여러 군데서 지금 잡음들이 나고 있죠. 현대차가 지금 이제 7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왔는데 과연 800만 대, 900만 대 됐을 때 도요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품질 문제는 유지할 수 있을지 부분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 인도의 성장 부분을 제외한다면 과연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냉정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적정가고 조정받으면 살만한데 지금 가격에서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굉장히 위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이사님 자동차 쪽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의견 주셨어요.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